자, 구주차에서 오늘 진행할 거는 조금 더 리얼한 작업을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게끔 할 건데요. 자, 보이시는 실내 공간에 다양한 오브제들의 재질 매핑 색칠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작업에서는 약간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가 기존에는 서브스턴스 페인터만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알체미스트라고 하는 약간 과학 상자와 같이 조금 더 쉽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알케미스트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통해서 활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보이시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완료를 하신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일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체미스트 전부 깔아주셨으면 이제 구주차 파일 제가 연 거는 여기 있는 엔드 파일 열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번 주는 제가 기본적인 모델링 파일을 이렇게 드리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델링은 제가 인터넷에서 구한 파일들하고 여러 가지를 합쳐가지고 모델링을 한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박스 커터나 이런 걸 좀 활용해 보셨고, 지난 시간에 이미지로 만드는 것도 해봤기 때문에 저 정도 데스크 정도는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판단 안에 영상을 길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블리비언에 나오는 여기 퍼니처 타입에요. 저 타입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 몇 가지 이게 미래지향적인 가구 타입이나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퍼니처 타입을 다음 시간에는 요거 베이스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또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참조할 만한 사이트나 어떤 어느 정도의 모델링 파일을 구할 수 있는 데는 이 그랩캐드라고 무료거든요. 여기 가입을 하시면 라이브러리 안에 다양한 퍼니처 타입이나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걸 잠깐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솔리드웍스 파일 베이스로 되어져 있는 거는 아마 오픈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거고요. 개 중에 파일 타입들을 보면 STP 파일이나 몇 가지 파일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임포트가 가능한 파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참조하셔도 되고, 제가 여기에서 퍼니처 해보시면 뭐 이런 가구 파일 같은 것들이 있는데, SLDPRT 같은 경우에 다운로드를 하실 수는 있는데, 자, 압축을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압축을 풀어보고 SLDPRT 블렌더 임포트 SLDPRT 라고 어떻게 여는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해당 그랩캐드나 이런 사이트에서는 블렌더와 연관되어져 있는 파일도 다운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솔리드웍스 베이스의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이브러리 그래서 블렌더라고 치시면 블렌더로 만들어져 있는 파일도 개 중에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부분에 보시면 블렌더에서 불러올 수 있게끔 OBJ 파일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나 재질 같은 것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저런 거는 그냥 가져올 수도 있고요. 반면에 대부분에 있는 것들이 테오 얀센인가? 제가 얼마 전에 테오 얀센 스펠링을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봤거든요. 여기서 테오 얀센. 네, 이 양반의 세오
H가 빠졌군요. 네, 이렇게 모델링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솔리드웍스 베이스로 돼 있을 거예요. 네, 아마도. 네, 이런 걸 보면 바이크 워커라고 되어져 있는 거에 쭉쭉쭉 집에 STEP 파일도 솔리드웍스 베이스 파일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 우선은 SLD PRT를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studentautodesk.com에 아마 홍대 계정이 있으실 거예요. 네, 여기에서 홍대로 계정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셨으면, 안 만드셨으면 create account 들어가셔서 네, 계정을 만드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있어서 이렇게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을 한 다음에 프리 소프트웨어에 퓨전 360이라고 설치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컴플리트 프로파일 눌러주고 이거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모델링에 대한 어려움을 좀 줄이려고 이걸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랩캐드를 제가 한번 찾아봤고요. 저도 예전에 많이 활용하던 웹사이트여서 네, 아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는 동안 그 알체미스트는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 끄는 것도 약간 있어가지고요. 다 설치가 되셨으면 아마 이렇게 뜰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해주시고 쌈이로사 제가 예전에 판학과 수업에서 이거 한 적 있거든요. 퓨전 360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이게 좀 퓨전 360이 요새 메이커들 사이에서는 각광받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아무래도 그 유튜브에 영상도 많고요. 여기에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이미지로 보시면 네, 이런 모양의 패턴을 힘의 응력 플로우에 맞춰갖고 이렇게 형태 만드는 것도 있고 저걸 컴퓨터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하면 힘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꼭 이런 형태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따라서 스트럭처의 스트레스라고 있어요. 부하, 하중에 따라서 진짜 필요한 영역의 크기만큼만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도 있어서 이렇게 경량화하려고 이게 예전에 3D 프린터 테드 3D 프린팅 테드 영상 중에 그 비행기 나오는 거 있는데 이거다. 꼭 굳이 비행기 모양이 이렇게 될 필요 있냐? 비행기는 어차피 가벼우면 되는데 해가지고 여기 비행기 형상 모양이 특이하게 생긴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된 사례가 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운용할 수 있는. 어쨌든 저희 업로드 하셔가지고 방금 전에 다운받은 요거 데스크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러와서 업로드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모델링하는 부하가 좀 줄어들 거예요. 쭉 들어오면 여기에 있는 파일을 STL이라고 하는 확장자로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 그 블렌더로 그냥 인풋을 해서 저희가 활용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요, 클로즈 해주시고 아마 쭉 밑에 제가 예전에 만든 것들도 있어서 있다. 네, 이렇게 모델링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데 그게 개념치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돌려서 보면 되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모델링 파일을 전부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전부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세이브 엑스포트 하셔가지고 STL이라고 한 확장자면 되거든요. 여기 STL 확장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보내기 하는 위치는 어디니? 그대로 다운로드 똑같은 위치에 내보내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보내기 하는 것도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냥 내보내기 걸어놓고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엑스포트 되고 있는 사이에 이제 모델링을 좀 해볼 건데요. 여기에서 Shift A 키 눌러서 메쉬 큐브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이 오브제 뒷벽이 될 건데요.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실은 논스케일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미터 단위를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S키 하시고 Y키로 벽체를 만들듯이 얘를 이렇게 눌러주고요. 이 뒤에 벽 부분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자, 탭을 누르시고 면 선택하신 다음에 양쪽 면 선택하시고 S키를 누르신 다음에 X축으로 이렇게 늘려주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 조금 더 눌러줄게요. 그 다음 위에 방향으로 무브 하셔서 어느 정도 벽 사이즈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탭키 눌러서 나오신 다음에 저희 박스 커터 활용을 해서 박스 커터는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비어있는 데에서 끝으로 해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X키를 누르시면 그 영역을 이렇게 남겨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베벨 추가를 하게 되고 베벨을 한 세그먼트 3개 정도 한 다음에 너비는 0.05 여기 보면 이제 미터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미터로 적용된다는 거. 위에 방향, 밑에 방향 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퍼센트로 해볼까요? 퍼센트 해주시면 0.5 약간 벨벳으로 되게끔. 그 다음에 이 안쪽 탭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게 면이 분할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Q를 눌러주신 다음에 샤픈. 다시 Q 샵 올려주시고 C 샵 해서 뭐 리무브 커터 이렇게 해주시면 이 상태로 편집 가능한 거. 여기도 Q 눌러주시고 샵 C 샵 바깥 부분 클릭해주고 그럼 탭 각각의 영역들을 나눠서 설정할 수 있고 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무브로 안쪽 치수로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넣는 벽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부분 만들 건데요. 바닥 부분은 똑같이 탭 나와서 그러면 요거랑 요거는 차라리 뒤에 있는 요 객체를 앞으로 당길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Shift A 누르신 다음에 플레인 바닥판을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에 만들어진 오브제를 제가 심플하게 만드는 이유는 알체미스트 여러분들 설치하라고 말씀드린 걸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요거 2개 박스 커터 돼 있네요. 오케이. 저희가 알체미스트에서 재질을 만들면 이 오브제에다 각각 적용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거고요. H키 눌러서 하이드 잠깐 해주신 다음에 탭키 눌러서 엣지 눌러주시고 엣지 선택한 다음에 오브제를 이쪽으로 그 다음 이쪽 Shift키 눌러서 S키 X키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Alt H, 아이고, 탭키 눌러서 나오신 다음에 Alt H 눌러서 다음과 같이, 그 다음에 S키, X키 눌러서 약간 오브제 키워줄게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바닥 재질, 안쪽 벽, 바깥쪽 벽 각각 재질을 입혀서 유니티에서 구현해보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모델링 해주신 다음에 저장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바깥벽 부분에 재질을 각각 안쪽 벽과 바깥쪽 벽체 각각 재질을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여기서 알체미스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쉽습니다. 예. 열고, 그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9주차 폴더 안에 EX라고 하는 폴더에 이런 사진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사진 정보를, 자, 막 키자마자 보시면 여기 드래그 앤 드랍 이미지를 넣으시면,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으면 비트맵의 이미지를 매터리얼을 만들래, 오케이 하면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단순한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자체적으로 음영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양감을 줄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여기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Shift 키랑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빛의 변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비트맵 매터리얼 부분 눌러주시고 여기 서페이스 스케일이나 하이트 스케일을 주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효과가 달라지는 거를 그냥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Make라고 쳐보시면 Make it Tile Advanced, 고급 기능을 쓰겠다. 그래서 이거를 패턴화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지금 실린더 타입으로 얘가 보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아마 이렇게 돼 있었을 텐데 뷰 세팅에 그냥 보여지는 방법인데요. 이 플레인을 눌러주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뷰의 화면이 이렇게 보일 텐데 너무 뷰 스케일 하이트 값의 변화를 좀 주긴 줘야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또 슬라이더 바, 메이크 스레드를 슬라이더 바를 조금씩 조절을 해주면 여기에 있는 뭐 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뭐 마스크 인버터를 누르냐 안 누르냐에 따라 이미지 조각을, 제가 찍은 이미지 사진이나 이런 조각 사진을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찍은 다음에 그걸 넣는 거거든요. 그럼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를 연속적으로 어색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마스크 인버터 기능을 썼을 때 안 썼을 때, 예. 그리고 스플래시 리무버 뭐 다양하게 이렇게 해보면 사진 사이즈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만큼이 한 장인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 눈에 티가 안 나게끔 자체적으로 빛을 통해서 착시 효과나 이런 걸로 조합을 해서 마치 연결된 이미지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스크롤들을 다양하게 늘리고 줄이고를 해보시면서 어떤 차이점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시고 Adjustment 해서 어떤 포토샵으로 따지자면 빛감 조절하는 거나 뭐 매터리얼 크기 조절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 Shift 그리고 디퓨즈 컬러 뭐 같은 것들, 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포토샵에서 애드저스트먼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도 뭐 바꾸고 채도를 어둡게 해서 약간 회색 쪽 빛가 나게 하거나, 뭐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다양하게 늘리고 줄이고 해보면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엘리베이션은 이건 저거군요.
다해 줄이면서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를 차라리 직접 해보시면서 체득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 하이트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좀 늘리고 줄이고 하면 이게 음각과 양각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걸 좀 가시적으로 변화를 확 띄게끔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딜라이터라고 하는 색감을 약간 죽여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딜라이터를 이렇게 하면 약간 평이하게 다른 옆에 부분하고 색깔을 조화롭게 해주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밑에다 놔두느냐 위에다 놔두느냐에 따라 약간 효과가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얘가 들어가 있을 때와 안 들어가 있을 때 차이가 있고, 얘가 애저스트먼트 위에 있을 때와 밑에 있을 때, 위에 있으면 전체적인 톤을 다 죽여 평이하게 만들어서 차이를 주는 게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해서 제가 이 재질을 넣을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이쪽 외곽 테두리 부분과 안쪽 부분 있잖아요. 이 외곽 테두리 부분에다가 이 브릭을 깔 겁니다. 그래서 저쪽 부분에 들어갈 거니까 그냥 월 아웃라이너 이렇게 해줄게요. 그냥 세이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만들어 온 거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재질에 다양한 색조를 줄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저기가 오블리비언 인테리 하나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자, 여기에서 저장을 할게요. 이 이미지를 그냥 저장해서 바탕화면에 구주차에 EX에다가 놔둘게요. 그다음 얘를 인테리어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장돼 있으면 해당 구주차의 인테리어를 여기 보시면 인스파이어라고 영감을 준다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마 요걸로 여기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월 아웃라인으로 인스파이어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 이미지, 이 사진에 있는 주요 색감 정보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네 가지 패턴의 색이 보여. 이건 사실 어도비로 인수가 되면서 어도비에서 베이스로 있는 실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너레이트 베리에이션 다양한 색감을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네요. 별로 안 예쁜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의 패턴 안에 그 하이트 값, 노멀 값의 하이트 값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색을 부여해 줬습니다. 너무 색이 짬뽕이 돼 있어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여기 위에 보니까 각각의 주요 색감 정보당 만드는 게 있네요. 요걸 내야겠네요. 어쩐지 너무 안 이뻐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네 가지 색조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각각의 색조 패턴에 맞춰서 만들어주는. 이렇게 하면 약간 볼만하네요. 각각 색의 패턴에 맞게끔. 이렇게 각각의 주요 색감 정보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다시 매핑을 해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색조를 각각 만들어 주셨으면 이렇게 만들어서 각각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각 패턴의 색감과 정보들을 만들었다. 그러면 전 그냥 오리지널로 만들었던 걸 그냥 할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엑스포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커런트 뷰 상태를 내보내겠다 라고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내보낼 건데, 여기 보시면 SBSAR 이라고 하는 서브스턴스 계열의 아카이브, 그러니까 압축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내보낼 거고 2K 2048로 내보내기를 할 건데요. 월 아웃라이너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보내기를 할 건데 위치를 안 잡았네요. 클리어 큐 끝날 때까지 안 끝나나 봐요. 경로를 설정했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제가 세팅했던 경로로 그냥 나가게끔 돼 있어요. 네, 내보내기가 끝났네요. 클리어 큐 해서 다시 내보내기를 할게요. 커런트 한 다음에 데스크탑 A라고 하는 위치로 내보낸다고 되어 있네요. 바탕화면에 구조차에 EX에 새 폴더 하나 만들어주고 월 아웃라이너 부분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 폴더에다가 내보내야지 라고 해서 내보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내보내기 한 이 아웃라이너 파일은요, 요거잖아요. 이 SVSAR이라고 하는 압축 파일이잖아요. 이거를 만든 거는 어찌 보면 물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질을 좀 더 만들어야 되지만 그냥 살펴볼게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페인터가 있잖아요. 페인터는 이런 물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3D 모델링을 리얼하게 색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서 임포트 리소스 하신 다음에 애드 리소스에 저희가 재질을 한 두 개 더 만들 거거든요. 근데 월 아웃라이너 부분에 요거 눌러주시고 얘는 베이스 메터리얼이야. 그리고 이 쉘프에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렇게 아웃라이너, 제가 아웃라이너 부분이라고 하는 요 재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가 전부 다 물감이거든요. 물감을 어디서 만드냐면 이 알케미스트라고 한 데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럼 디자이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디자이너는 또 다른 겁니다. 예. 알케미스트는 어찌 보면 디자이너를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게끔 포토샵하고 유사한 패턴으로 만드는 게 이 알케미스트라고 돼 있어서요. 예, 색을 조합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 거고요. 이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형태를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예, 그래서 고급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바닥에 마치 물 웅덩이고 밀림 지역의 바닥 같은 산속의 바닥 같은 걸 만들잖아요.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거 한번 조금 블렌더 하고 조금 진행을 하다가 또 한번 조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안쪽 벽에 들어갈 부분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안쪽 벽에는 똑같이 알케미스트를 켜주시고 뉴 해서 새로 여는 게 아니라 뉴로 여는 게 아니라요. 여기 크리에이트 부분에 하나를 새로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뉴 메터리얼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그냥 놔두시고 이렇게 뉴 메터리얼로 새로운 창을 하나, 새로운 재질 창을 하나를 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뉴 프로젝트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들고 계시던 월 아웃라이너와 관련된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 새롭게 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서브스턴스 런처 창에서요. 여기 보시면 서브스턴스 소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프렌치 코스타일럭이라고 하는 재질 중에 이거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케미스트 쪽으로 보내겠다 라고 해서 다운로딩을 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다운로드가 돼 있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 한 번 더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서브스턴스 소스라고 여기 부분 창 열어주시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디스트럭트 소일, 약간 진흙밭처럼 되어져 있는 거를 구현을 할 건데요. 여기 뭐 머드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 흙바닥, 이거 역시 샌드 투 서브스턴트 알케미스트를 눌러주시고 다운로드 하시면 또 여기에 뜰 겁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다운로드를 하셔서 지금 아직 다운로드 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게 없는 친구들이 이게 여기 보시면 이 에세 포인트라고 하는 거를 차감해서 쓰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걸 다 쓰게 되면 유료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매달 한 10포인트씩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오래 썼으니까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 보이시는 이 프렌치 컨스타일럭이라고 하는 파일을 제가 또 드릴 겁니다. 무슨 파일이냐면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프렌치 컨스타일럭 블럭이라고 되어 있는 sbasar이라고 하는 파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 파일을 그냥 여기 임포트 할 수 있는 이 로컬 디스크에서 커넥트 로컬 폴더로 불러드리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요. 다운로드하는 좀 시간이 걸렸네요. 자, 이거 다운로드를 하면은 아마 제가 이 파일 두 개를 같이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가 없는 친구들은요, 여기 보시면 로컬 디스크라고 있어요. 로컬 디스크에 위치를 잡아주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바탕화면에 9주차에 메터리얼 폴더 안에 넣어놨거든요. 그럼 그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이 메터리얼 폴더 안에 뭐 잠깐 화면이 꺼졌네요. 다시 키면 됩니다. Substance Alchemist. 네, 다시 열어주시고 뭐 문제가 있었나봐요. 자, 메터리얼에 원래 두 개가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들어오네요. 네, 프렌치 컨스타일 럭 블럭하고 이게 두 가지가 다음과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재질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재질이 들어갈 거고 여기 뷰 세팅에 메쉬를 플레인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검은색으로 집어퍼 현상이 조금 나는데 조금 기다리면 아마 좋아질 것 같네요. 여기 집어퍼 현상이 이렇게 나면은 그냥 여기 디세이블 섀도우라고 해서 섀도우를 약간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이시는 것 같이 뭐 워터 레벨 이게 물이 고인 것처럼 효과가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효과들이 전부 들어있긴 한데요. 여기에서 약간 어둡게 표현을 해보고 이것도 늘렸다 줄였다 해가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기본적으로 전부 작업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많이 건들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너무 어둡게 보여서 뷰포트에 보시면 이 엔바이러먼트라고 해서 주변 환경 맵이 있습니다. 지금 파노라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버클라우드, 글레이즈, 포터, 소프트 프론트 이게 조금 더 이 효과를 잘 보여주네요. 이렇게 내보내기를 하면 이 환경 맵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게 좀 더 낫네요. 사막 지역 느낌 나니까 이 빛 소스 자체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환경 맵도 설정을 해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 타일링 값을 현재 2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1로 예, 1 낮춰버릴까? 이렇게 1로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타일처럼 끊어져서 보여가지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재질 불러올 건데요. 여기 보시면 소일 있잖아요. 이거 소일도 같이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일 갖고 오면 이게 자체적으로 블렌드가 됩니다. 두 가지를 믹싱해 주는데요. 여기 있는 것도 뭐 내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느낌이나 높낮이나 전체적인 느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얘는 뭐 그렇게 차이가 나게끔 바뀌는 것들은 여기는 스크롤을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효과를 보시면 되고요. 지금 잡은 거는 요거였고 여기 보시면 이 블렌드도 조금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블렌드에서 옵셋의 높이차 흙소일과 레벨 차를 이용을 해서 서로 이렇게 어떤 느낌으로 얘를 표현할 수 있는지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 스크롤을 늘렸다 줄였다 해가면서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아무렇게나 막 만져보거든요. 예. 그래서 만져가시면서 어떤 느낌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필터라고 있어요. 필터 안에 보시면 제너레이터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레이블 제너레이터라고 이거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배치해서 맨 위에다가 놔두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조약돌 같은 이 그라운드를 이루고 있는 주변 요소들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건데요. 이 조약돌 같은 게 있으면 뭐 량도 조금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사실 저희는 최종에는 조약돌 같은 건 넣지는 않을 건데 그냥 이런 거 할 수 있다 정도. 여기 필터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해서 넣거나 뺏거나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여러 가지 쭉 만져보시면서 어떤 느낌으로 얘가 변화가 있는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체적인 느낌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부분에 웨더링 부분이 있는데요. 웨더링 부분에 모스 스플래터 이끼를 갖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필터링을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만져보시면서 스프레드 값들 뭐 조율해 줄 수 있고 얘를 바텀이냐 탑이냐 해서 그 위치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스프레드 타임 각각의 베리에이션 값을 그냥 스크롤만을 활용을 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서요. 이렇게 각각 위치에 맞춰서 느낌들을 넣고 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색을 조금 더 초록빛으로 해볼까요? 너무 초록빛이네. 뭐야. 기존에 되게 제일 무난한 것 같네요. 이제 여기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 해주셨으면 세이브 요 메터리얼 하셔가지고 여기 네임을 아까 전에 월 1로 했었잖아요. 월 2로 하셔가지고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엑스포트 활용하셔가지고 현재 있는 뷰를 내보내기를 하겠다. 아까 전에 월 아웃라이너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월 아웃라이너 안쪽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인라이너라고 하는 용어가 있나? 어쨌든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SBSAR로 하셔가지고 저장 하셔서 내보내기 되게끔. 그럼 두 가지 재질은 우선 세팅이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블렌더에서 여기 바닥 부분 재질까지 알체미스트로 만드는 거까지 한번 완료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질 마지막으로 또 크리에이트 레이어에서 뉴 레이어 하나 또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 콘크리트가 기본적으로 있는지 제가 브러시드 콘크리트가 기본적으로 있네요. 요거를 갖다 배치를 할게요. 브러시드 콘크리트 잠시만요. 이런 느낌밖에 없나? 지우고 이거는 어떤 콘크리트지? 이거 스무스 콘크리트 있네. 스무스 콘크리트 넣고 약간 채도를 어둡게 두 가지를 색조를 다르게 이렇게 해서 가까이서 보면 이런 재질 느낌 나오게 러프니스 하이트 값을 조금 이거는 별로 상관없는 건데 자 우선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필터 부분에 페이브먼트라고요. 제너레이터의 페이브먼트 패턴
위쪽 레이어에다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면 밑에 있는 값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레이어가 쌓이고, 여기서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브릭 스페이싱, 뭐 코너, 깎이는 값, 그리고 이 조인트 너비, 아이고 뭐야, 별로다. 별로다. 조인트 하이트는 이렇게 매지선이죠. 이렇게 조일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한 것처럼 뭐 그레이블 제너레이터도 넣을 수도 있고, 조약돌 넣어서 조약돌에 너무 양이 많다 해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 모스가 웨더링에 모스 스플래터라고 있었잖아요. 모스 스플래터도 넣을 수 있고 해서 뭐 스프레드 범위를 이렇게 해서 커버링 하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 조절을 해서 넣어줄 수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뷰를 쟤는 별로 안 이뻐 보이지. 어쨌든 이렇게만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사용감을 좀 더 주기 위해서 너트 같은 거 넣어서 약간 사용감을 높일 수도 있고 해서 들어온 부분을 이렇게 값을 늘려서 전체적인 느낌에 맞게끔 뭐 조율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뭐 바닥판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고요. 네, 여기 파일 이제 플로어 1이라고 해서 여기 파일 한번 저장해 줄게요. 얘는 플로어 바닥 1 해서 저장해 주고, 얘도 내보내기 해서 이거 내보내기 해서 플로어 1 똑같은 월 아웃라이너에 똑같이 내보내기를 할게요. 내보내기가 완료되었으면 요번에는 다시 레이어로 가셔서 뉴, 요번에는 재질 가서 콘크리트 스무스 똑같이 해주고, 회색조, 밝은 회색조 해준 다음에 뭐 아까 전에 했던 거 잡아주고, 그 다음 필터 가서 페이브먼트 제너레이터 똑같이 넣어주고, 대신에 페이브먼트 제너레이터에서 요번에는 스택, 여기 보시면 다양한 패턴들이 또 있거든요. 여기 중에 제가 원하는 헤링본 같은 스타일이 있는데,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안 보이네요. 페이브먼트는 바닥용이라 그런가? 잠깐만요. 그러면 파키트 패턴, 요거군요. 타일 너무 이게 강한 것 같아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좀 낮춰주고, 높낮이 값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서도 뭐 베벨 같은 거 늘려줄 수도 있고, 베벨, 뭐야, 전체적인, 아이고 이건 별로다. 패턴, 다 같이 량을 해서 바닥
바닥판으로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려고요.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더스트 양을 조금 다양하게 줘볼게요. 그리고 뷰스팅에 약간 밝은 빛 조금 그나마 이게 제일 밝은 거였군요. 그 다음에 environment exposure를 조금 좀 밝게 바닥판 색을 주려고요. 로테이션, 빛의 위치. 시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었나? 이 뒤에 환경 맵 조금 조절하고 싶어서요. 안 되네. 이게 이 프로그램이 아니구나. 자, 익스포저 값을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춰줄게요. 그래서 약간 좀 더 밝은 느낌이 나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으면 저장해서 얘는 플로어 2번으로 만들어주고, 내보내기도 현재 뷰를 플로어 2번에서 이렇게 내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재질을 입히기 위해서 전개도를 펴볼 건데요. 지난주에 작업하셨던 거랑 유사합니다. 네, 거의 똑같이 작업할 건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부분 H 눌러서 하이드 해줄 거고요. 먼저 바깥에 있는 벽체 부분부터 재질을 한번 입혀본 작업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 나누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그 오른쪽 시프트 좌측에 있는 거죠. 그 나누기 버튼을 누르고 하면 이렇게 들어왔다 놨다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탭을 누르셔서 면을 선택하시고, 요 면과 요 면을 이루고 있는 엣지 라인이 기준선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엣지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버튼 마크 심을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개도가 어떻게 펴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UV 에디터를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 A키 누르신 다음에 U 누르신 다음에 언랩을 할 건데요. 언랩 하기 전에 여기 New 눌러주시고, 여기 New가 너무 화면을 짧게 해주시면 안 나옵니다. New 눌러주시고, 여기 사이즈를 2048 2K 사이즈 2048에 2048 해주시고, 여기는 UV 그리드로 해주고 OK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크게 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A키 눌러주시고 요번에 스마트 UV 프로젝트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UV로 했을 때랑 스마트로 했을 때랑 약간 스마트로 했을 때 조금 더 여기 안에 있는 UV 그리드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편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컬러링을 좀 해줘야겠죠. A키 눌러주시고 여기 재질에서 뉴 재질 해주시고, 지난 시간 했던 것처럼 이미지 텍스처 넣어주신 다음에 언타이틀드 하시고 쉐이딩을 해주면 이렇게 이미지의 간격이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이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탭 누르셔서 이번에는 이제 여기 약간 제가 베벨 효과를 렌치 모양 눌러보시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마크심을 선택 안 하시고 어플라이를 하시게 되면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약간 이렇게 필렛지게끔 되어져 있는데, 이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마크심을 안 한 상태에서, 이거는 어플라이는 오브젝트 모드에서만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어플라이를 하시게 되고 탭을 눌러보시면 여기 이쪽 연결되는 부분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컨트롤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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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이 상태에서 마크심을 하시고 어플라이를 하시게 되고 탭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래서 반드시 이 베벨이 진행된 부분에는 마크심을 누르신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테스트 삼아서 요만큼만 한번 내보내기를 해서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우선 세이브 에지에서 저는 예시로 2번 해서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요 객체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A키 누르시고 U 눌러주시고 스마트 UV 프로젝션 해서 다시 한번 전개도를 펴줘야 됩니다. 자, 전개도를 펴셨으면 탭 누르셔서 객체 선택하시고 파일, 엑스포트, OBJ로 인테리어 모델링 부분에 월 플로라고 되어져 있는 OBJ에다가 내보낼 때 셀렉션 온리 선택된 것만 내보내겠다 하신 다음에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열어보겠습니다.